좌무 N 통증, 어깨 힘줄이 찢어진다. 회전근개 파열. 어깨 힘줄이 찢어진다고요? 회전근개 파열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내가 직접 경험하거나 내 가족이 경험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게 개념이 좀 들어서기가 좀 힘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어떤 질환인지,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힘줄이 찢어집니까? 진짜로 찢어집니다. 실제로 찢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어깨 힘줄이 찢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팔을 올릴 때 어깨 힘줄이 이렇게 팔을 잡고 이제 위로 들어 올리잖아요. 그래서 팔이 좀 잘 안 올라가고 팔을 움직이려고 할 때 "어깨가 아파요."라고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힘줄이 찢어졌을 때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당연히 궁금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 결국에는 어깨 힘줄 어깨의 힘줄이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어깨 관절 주변에 어깨 힘줄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구조가 약해지고 염증이 생기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파열이 됩니다. 그래서 60대 이상에서는 어깨 힘줄 파열이 20 에서 30% 정도 이제 있고, 그다음에 80대 이상에서는 어깨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50% 이상, 2명 중에 1명 이상은 어깨 회전근개 힘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흔한 질환입니다. 원인은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나이가 드는 거는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 수 없으니까 이거는 피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 뭔가 파열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다치거나 사고가 나거나 충격에 의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그 비율이 높지는 않고,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질환으로 어깨의 힘줄이 염증이 생기거나 손상이 되거나 끊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더 많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릴 때 어깨뼈 견봉이라는 뼈가 있거든요. 요 뼈에 어깨 힘줄이 계속 긁히게 돼요. 긁히고 긁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팔을 머리 위로 드는 동작이 어깨의 힘줄의 파열을 가속화시켜 주는 나쁜 습관이에요. 그래서 요 습관을 나쁜 습관을 좀 줄이셔야 되거든요. 어깨 회전근개가 이제 찢어지면은 이제 어느 정도 크기까지 찢어지면은 그래도 좀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일정 크기 이상은 자연 치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일정 크기 이상 찢어졌을 경우에는 1 년에 2 밀리미터씩 계속 더 찢어집니다. 계속 더 찢어져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깨 힘줄이 찢어졌는데 이것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20 대 30 대에 어깨에 힘줄이 어느 정도 찢어져서 그거를 방치하면은 크게는 불편하지는 않아요. 약간 팔을 들어 올릴 때 아프고 약간 염증이 좀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런 건데요. 그 상태에서 계속 또 방치를 하게 되면은 40-50대 넘어가서는 이제 결국에는 어깨 힘줄이 툭 끊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어깨에 힘줄이 툭 끊어지면은 팔을 제대로 들어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에는 힘줄이 팔을 잡고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는데 힘줄이 끊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팔을 제대로 들어 올리지 못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치료를 하면은 그래도 좋은데, 그 상태에서도 또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70 대가 넘어가면은 어깨의 관절 자체에 관절염이 생깁니다. 이거는 좀 스케일이 커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치료를 하는 게 낫지, 괜히 "약간 뻐근하니까 참을 수 있어. 뭐 팔 올라가니까 별 문제 없네." 이러면서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면은 나중에 큰 일을 치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는 가급적 초기에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나 염증이 생기면은 증상은 이제 통증이 생기지요. 왜냐면은 이제 힘줄이 계속 이제 긁히게 되고 또 파열도 일어났고, 파열이 생기면은 그 주변으로 염증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보통 아플 때는 어깨뼈, 여기 삼각근 어깨뼈 바깥쪽, 어깨의 바깥쪽이 아픕니다.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서 여기 쪽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요 부분이 아프신 부분은 목이 문제인 경우가 더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생기면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물건을 들어 올리기도 힘들고,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힘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많이들 호소를 하십니다. 통증은 머리 위로 팔을 들 때 당연히 나빠지고, 그다음에 팔을 뻗어 가지고 멀리 있는 물건을 잡으려고 하면은 또 이제 어깨가 아파지고요. 밤에 아픈 어깨 쪽을 아래로 해서 누워 버리면은 아픈 어깨가 눌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프겠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좀 일어서서 활동을 하면은 중력이
발바닥 쪽으로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깨 질환들은 특징적으로 낮에 활동을 할 때는 좀 덜 아픈 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열이 되면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팔을 좀 들어 올리기 힘드니까 평소보다 팔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면은 '아 내가 어깨 회전근개 파열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의심을 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움직이는 범위가 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든다고 해서 무조건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거는 아니에요. 다른 어깨 질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중에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특징적인 거예요.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면요. 딴 사람이 팔을 돌리면은 잘 돌아가요. 그런데 내가 직접적으로 팔을 들려고 하면 잘 안 돌아가는 경우. 남이 돌리면은 요 위로도 올라가고 옆으로 해도 천장으로 올라가고 열중샷을 해도 팔로 잘 올라가거든요. 근데 나 혼자 하려고 하면은 팔이 올라가다가 말고 올라가다가 '아 더 이상 못 하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팔을 들어 올렸다가 이제 천천히 내리려고 할 때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려고 할 때 이제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서부터 팔이 툭 떨어지게 이게 또 특징적인 증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팔을 한번 쭉 천천히 들어 올리시고 조금 내렸다가 천천히, 천천히 내려 보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툭 떨어지면은 '아 내 어깨에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수도 있구나.' 이러면은 관절 통증 전문의 선생님께 찾아가 가지고 초음파를 하든지 MRI를 하든지 엑스레이는 필수적으로 하고 그렇게 좀 '영상 검사를 좀 해 봐야 되겠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면은 특히 열중석 자세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재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은 셔츠를 입는 게 좀 어려워져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깨에 문제가 있는 어깨 통증은 주로 어깨 바깥쪽이 아닙니다.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입니다. 영상 검사를 통해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뼈와 뼈 사이의 공간을 구분을 하면서 알 수도 있고요. 또 초음파나 MRI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어깨 힘줄이 끊어졌는지 아니면 주변에 염증이 있는지를 눈으로 보면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깨 회전근개, 어깨 힘줄이 염증이 생기거나 끊어지는 질환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적어 놨는데 딱 봐도 치료법이 많죠. 약을 먹어서 할 수도 있고 물리치료로 할 수도 있고 주사치료 아니면 체외충격파 치료, 재생치료 그것도 안 되면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이 여러 가지 어 치료법들 중에 단 한 가지 최고의 치료법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의 몸에 맞춰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적재적소에 고를 수 있는 관절 통증 전문의 선생님께 진단을 받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무 앤 통증 다음 편 VOD도 삽입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의학 채널 비욘디 유튜브에서 풀버전 생방송 방송을 하게 되면은 또 링크를 넣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